자,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이죠. 09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텐트 가봐야죠. 가볼까요? 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모닝 텐트는 첫 번째 텐트 쳐봐야죠. 이건 이제 가십거리인데 가십거리를 막 세게 다룬다기보다는 축구적인 얘기랑 좀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 첼시에 새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미엘로 무드릭, 그 다음에 쿠쿠렐라의 불화설이 있습니다. 저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기긴 있긴 있으니까 얘기가. 자, 미엘로 무드릭, 쿠쿠렐라. 첼시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적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에 일단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 뭐 정말 뭐 거의 한 리그에 맞먹는 돈을 썼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엔조 샀죠? 무드릭 샀죠? 바디아실, 마두에케, 다트로포파나, 주앙 펠릭스 임대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선수 바로 다트로포파나입니다. 왁구가 첼시다. 이거는 그냥 첼시 선수야. 보자마자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 와, 야 빡센데? 근데 뛰는 거랑 어떤 탄력적인 거 보니까 야 첼시 공격수다. 느끼다 오더라고. 네. 조금 더 이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국적도 첼시 국적이야. 드롭국이잖아. 어쨌든 다트로포파나 좀 굉장히 기대하고요. 새로운 선수들이 많고요. 근데 겨울에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여름에도 새로운 영입생들이 많았어요. 여름에도 많았습니다. 다트로포파나 말고 웨슬리 포파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스털링, 쿨리발리, 축구의 메카, 그 다음에 자카리아, 그리고 중요한 선수가 있죠. 여기에 플러스 쿠쿠렐라. 자, 여름에 쿠쿠렐라가 왔어요. 여름에 쿠쿠렐라가 왔는데 이 쿠쿠렐라가 벤츄렐이 몸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경기를 출장하고 있습니다. 자, 벤츄렐의 이 결장 일자를 체크를 해봤어요. 결장 일자를 체크를 해보니까 21-22 시즌에도 트랜스퍼 마켓 기준을 178일을 빠졌더라고. 근데 뭐 이게 경기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178일이라고 한 거지 뭐 경기 수가 178경기 빠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22-23 시즌을 봐야죠. 쿠쿠렐라가 합류한 22-23 시즌도 봐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는 22년 11월부터 결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23년 1월 말까지 일수로 따지면 지금 복귀를 했죠. 89일을 빠졌습니다. 이거 벤츄렐이 좀 아쉬운 거죠. 좀 많이 빠지고 있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쿠쿠렐라가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는 이렇게 많이 벤츄렐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20경기 1350분을 뛰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경기를 소화 중인 쿠쿠렐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활약이 만족스러운가요? 여기 첼시 팬분들 계시죠? 첼시 팬분들이 보셨을 때 활약이 만족스러운가요? 중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 즉 활약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활약이 분명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지금 백스리의 좌측 스토퍼 내지는 사이드백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공수로 나눠봅시다. 공격이 엄청나게 시원한가? 아니죠. 그럼 수비적으로는 엄청나게 단단한가?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엄청나게 아쉬운가? 또 거까지는 아니야. 이게 약간 제 느낌의 쿠쿠렐라 쏘쏘 좀 이 정도 느낌. 쏘쏘야. 물론 여기에 이적료가 더해진다? 그러면 많이 아쉽지. 어쨌든 쏘쏘야. 방금 제가 이제 이적료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어떤 또 첼시 팬분들 많이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브라이튼에서 넘어왔을 때 쿠쿠렐라 몸값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하나 한 890억이에요. 900억에 가까운 돈이죠. 이거를 생각하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체크를 해봐야죠. 축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측면 사이드백, 뭐 백스리든 백포든 사이드백이나 스토퍼로 봤을 때 한 칸 위에 배치된 윙어랑 어떤 호흡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윙의 윙은 아니잖아. 인지기의 윙의 윙은 아니기 때문에 윙어 그 다음에 쿠쿠렐라 이 자원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측면 위주 빌드업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한쪽 측면이 중요해. 뭐 이따 체크를 하겠지만 오른쪽인 리세임스가 있어. 물론 그 위쪽의 자원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한쪽만 막아주면 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가 수비하기가 편하죠. 근데 오른쪽에 리세임스가 있다면 왼쪽에는 쿠쿠렐라 플러스 좌측 윙어가 중요한데 거기 좌측 공격엔 옵션 포함. 자, 첼시의 좌측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공격은 이제는 옵션 포함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이적료를 기록한 우크라이나 왜 발음이 안 나오냐. 우크라이나 윙어
무드릭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소환 경기가 되게 적어요. 뭐 그다음에 중간에 몸살도 있었고 이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무드릭의 활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성급하다고 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뛰는 걸 보면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무드릭이랑 쿠쿠렐라가 그럼 왼쪽에 같이 서는 선수 아니에요? 무드릭이랑 쿠쿠렐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말 내 계속 좀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밌잖아. 원래 히든풋볼 옛날에 B라도 별거 아닌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모닝 텐트도 텐트 좀 칠라면 이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일이랑 모레랑 글피까지는 계속해서 챔스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또 밸런타인데이 때는 역시 가십이죠. 자, 무드릭은 이미 우리가 몇 번 다룬 바가 있었죠. 이거 모닝 텐트에서 다뤘었는지 그냥 컨텐츠를 통해서 다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제도 여기 요 관련돼서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MZ스러운 SNS 사용법 기억을 하시겠지만 샤트로 소속일 때도 아스날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건 좋은데 좀 과도했죠. SNS 통해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많이 내비쳤습니다. 사실 그때도 그러니까 첼시가 하이잭을 하기 전에 아스날이랑 링크가 나오고 아스날이 산다라는 어떤 그 의사를 밝히고 비드를 막 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야 이게 뭐 본인이 아스날에 오고 싶다라는 의지는 좋은데 좀 과한 거 아닌가? 하여튼 좀 독특하다. 별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러분 이거 MG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냥 농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른바라 그러는 거죠. 뭐 MG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너무 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이게 지금 완전 밈이 됐잖아. 네. 그리고 뭐 저도 MG 세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묵자면 저도 MG인데 정작 그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야. 난도형, 김난도 교수가 또 만들어낸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거를 진짜 잘 만드는데. 어쨌거나. 나 MG 맞아. 여러분, 주원이 형도 MG예요. 문선 누나도 MG야. 80서부터 MG래.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좀 웃기잖아. 야, 이게 범위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걸 묶어? 솔직히 말해서 너네랑 나랑 어떤 분들은 20살씩 차이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진짜 그러니까 MG가 웃기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MZ세대가 원래 그렇게 묶인다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어쨌든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언론들에겐 필요한데 김난도 교수가 그런 걸 잘하는 거지. 뭐 어쨌든 DMZ 자, 샤트로 소속일 때 아스날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막 비쳤단 말이야. 근데, 자, 요즘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인플루언서, 뭐 저는 SNS를 안 합니다만, 이 SNS라는 게 사실 개인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다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인플루언서가 뭐 영향 끼치는 사람이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SNS는 개인 공간 이상이에요. 이거 여기 개인 공간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개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공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상 본인의 의지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준 오피셜급의 의미를 가지는 게 SNS라고 판단하죠. 저는 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뭐 왜 SNS 안 하냐라고 하지만 할 생각이 없어요. 뭐 퍼거슨 감독의 명언 이런 거 이전에도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SNS는 내가 보기에는 실수하기 딱 좋아. 근데 내가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우리 회사 측면에서 SNS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키우고 싶은 거지. 이거는 난 좀 내가 실수를 하면서 사는 인간인데 와 SNS는 좀 어쨌거나 언론 담당관을 쓰라고요? 예.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무드릭이 아스날 링크 날 때도 야 이건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건도 무드릭의 SNS가 좀 발단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SNS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SNS에서 좋아요의 의미가 뭔가요? 진짜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감인가요? 습관적인 건가요? 아니면 취향인가요? 아니면 정말 왜 가끔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뭐 여러 가지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NS는 스포츠 스타의 SNS 이거는 어느 정도 준 오피셜의 의미가 있다.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 좋아요, 공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감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무드릭의 SNS에 좋아요가 떴어요. 뭐 좋아요 다 누를 수 있지. 뭐든 간에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메트로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웨스트햄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쿠쿠렐라를 비판하는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누른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공감의 의미다. 그렇다면 무드릭은 쿠쿠렐라를 비판하고 싶은 건가? 당연히 얘기될 수 있죠. 이슈가 안 되는 게 이상해. 요즘에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면 이 무드릭에게 패스하지 않는 쿠쿠렐라 영상이 막 올라왔어.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게 잘하는 것만 빡 모아놓죠? 빡 모아놓으면 왜 하이라이트 보면 다 잘해 보이잖아. 다 잘해 보이긴 해요. 영상이라는 거나 어떤 뭐든 간에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조금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몰아갈 수 있죠. 원래 또 이게 나쁘게 의도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하는 기술 중에 그게 필요해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일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이라는 건 언제나 일부러 모아놓고 이렇게 막 보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자, 이 영상은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가를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영상을 쭉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 첼시전도 다시 좀 봤어. 이게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봤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비가 물려있어서 패스를 못 준 것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견 좀 안 주긴 하더라. 못 준 것도 있어. 그리고 쿠쿠렐라의 능력도 체크해 봐야 돼. 근데 이거 사견입니다. 안 주긴 안 주는 것 같아 좀. 못 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포터 감독이 어떤 그것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둘러보고 이 정도는 좀 안 주긴 안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이거를 지금 오피셜로 땅땅땅 이 새끼들 싸워요. 공 안 줘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안 주는 느낌이긴 한다. 장면 중에서는 이 쿠쿠렐라 시야 과감성 문제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 두 선수가 웨스트햄전에서 합의서가 안 좋았어요. 쿠쿠렐라가 좀 볼 끌다가 무드릭한테 못 주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볼이 오지 않아가지고 무드릭이 약간 답답해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SNS에 그거를 좋아요를 누르니까 무드릭이 여기에 공감을 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첼시 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첼시 팬들은 쿠쿠렐라가 썩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약 900원. 작년 여름 레프트백 최고 이적료였어요. 근데 이 정도의 활약이다? 안 되죠. 근데 중간에 포터가 왔단 말이야. 포터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뭐 요즘 이게 우리 기준에서 우리 표현이죠. 사제지간 아니야. 그냥 좀 잘하지 않겠어? 백3, 백4 왔다 갔다 했을 때 레프트 센터백 아니면 레프트 사이드백 핵심 역할을 하겠지. 포터 전술이 되겠지. 그런데 첼시 이적한 다음에 공격했을 때 보면 위치 선정이 애매해요. 뭔가 겉도는 모습이. 그 다음에 뒷공간 노출 커. 이것도 문제야. 자, 전진 패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백패스랑 횡패스를 또 반복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소극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무드릭한테 패스가 좀 안 나가는 게 단순하게 그냥 싫어서 안 준다기보다 얘 원래 좀 이런데? 약간 이런 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와중에 좀 진짜 안 주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그래서 보니까 현지에서도 67분에 지금 교체될 때 보면 좀 야유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쿠쿠렐라가 무드릭한테 패스 안 주는 장면이 막 이렇게 모여요. 막 모이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면 전체적인 영상 반응이라는 게 이거 오바야. 왜 매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반응이 쿠쿠렐라, 조롱, 비난 이런 게 많아. 자, 그런데 첼시한테 무드릭이랑 이 쿠쿠렐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드릭 이적료가 옵션 다 발동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1,000원 넘는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단순 계산으로 볼게요.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무드릭, 쿠쿠렐라 몸값이 2,000억이 넘어. 이거는 굉장히 비싼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포터 감독이 측면 수적 우위를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아저씨는 너무 좀 측면만 팔려는 느낌 때문에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벤츠를도 있고 뭐 스털링도 있고 그렇다지만 이게 돈을 이 정도 들였다? 그럼 얘네가 주전자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얘네 무조건 써야 되잖아. 누가 사실 90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온 선수를 서브로 써요. 합이 안 맞아. 오른쪽에 리스제임스가 있다지만 근데 오른쪽 앞쪽에 보면 마두에케 아직 어려요. 마운트? 요즘 마운트 너무 안 좋죠. 지에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건은 이건 포터다. 포터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포터가 이걸 잘 조정해서 만들어줘야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중서가 얘기했었나? 쿠쿠렐라는 머리 스타일도 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자, 여러분 못하면 별의 별게
다 지적받는다. 잘하죠? 머리도 예뻐 보여. 중요한 건 포터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